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18회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이를 했고요. 또 제17회 2019년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17회 문제풀이로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문제를 풀이를 하고요. 오늘은 제17회 사회복지 법제론 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개강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이르는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제17회와 18회 2교시하고 3교시에 해당되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을 2년 동안에 2019년도 시험 과목하고 2020년 1월 달에 본 시험 과목을 이렇게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은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을 2개년간의 그 시험 문제를 풀면서 제가 그 기출문제의 그런 경향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또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그 답안 또 오답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17회와 제18회 시험 문제 풀이 정도를 했다고 하면 또 기출문제의 그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그런 설명을 잘 들었다면 이번에 제19회 2021년도 1월 달에 있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무난하게 이제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요 세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수시로 윤춘모 교수의 행복한 세상 그 유튜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 쭉 볼 수가 있으니까요. 반복해서 영상을 좀 보시고 또 그와 관련된 것을 우리 교재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실천 기술론하고 법제론은 무난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17회 사회복지 법제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 또 법제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이라도 반복해서 사회복지 실천론과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또 법제론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7회와 18회 2년간의 그런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법제론 이 시험을 문제풀이를 했는데요. 거기서 실천론 10문제, 실천기술론 10문제, 또 법제론 10문제. 그래서 30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한번 리마인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무난하게 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제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앤 사이트 여기에 보면 우리 19회 사회복지 1급 국가시험은 9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D-120일인데요. 시험 예정일이 2021년 1월 16일 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달은 거의 이제 다 갔으니까 11월, 12월, 그리고 1월 16일이니까요. 한 2개월 반 정도, 딱 2개월 반 정도 조금 더 한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예, 3개월 동안 마지막 피치를 잘 올리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이슈앤 사이트 안내지를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에 최근 10년간 10문제 이상 출제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 법제론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걸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요거를 좀 보시면서 우리 수업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법제로는 문제가 빤해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총 25문제잖아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빤하거든요. 조금만 이 사회복지 법제로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무난히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법제론을 공부하시면 이 법제론만 가지고도 만점을 맞으면요. 우리가 200문제 중에서 120 문항을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쉬운 과목, 좀 공부를 하면은 되는 과목은 집중적으로 해서 만점을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목당 가락이 40%잖아요. 40% 이하일 때는 가락이지만 40% 이상 맞고 전체 과목이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공부를 하게 되면 무난하게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법제로는 딱 특정 주제만 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 합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잘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보니까요. 최근 10년간 10문제 이상 출제된 키워드가 10개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법의 체계와 적용이에요. 이게 이제 제1장 법의 체계. 우리 법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사회복지 법원에 대한 뭐 성문법, 불문법, 그리고 특별법, 일반법, 뭐 상위법, 뭐 하위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최근 10년간 한 11문제가 이 법의 체계와 적용의 서론 부분에서 제1장에서 이게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법이 사회보장 기본법이에요. 이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법에 아주 가장 일반법이면서 기본법이 되는 것이 사회보장 기본법이거든요.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5장에 나오는데 지금 10년 동안 2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17회 문제도 제가 한번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한번 보니까 한 4문제 정도가 나온
한 해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 기본법 못지않게 우리가 꼭 나오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어요. 28문제. 지난 10년 동안 28문제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8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우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고 종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공보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많이 나왔어요. 15문제가 나왔어요. 지난 8년 동안, 한 10년 동안.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가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의 목적은 이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법,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생활보호법의 후신이잖아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999년 9월 7일 날 제정이 되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9월 7일을 우리가 사회복지날로 지킨다.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법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잘 숙지를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15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법. 이 기초연금법이 지난 10년 동안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는 거죠.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법이죠.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뭐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또 의료급여법. 이게 이제 5가지 법이 공공부조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법이에요. 이 기초연금법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문제가 나온 게 국민연금법이에요. 우리가 사회보장, 5대 사회보장, 사회보험법이 있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사회보험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회보험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법이에요. 이게 10문제가 나왔어요. 기초연금법하고 국민연금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국민연금법은 사회보험법이고요.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법이에요. 공공부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많이 나왔네요. 지난 10년 동안 11문제가 나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11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10문제가 나왔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우리가 참 중요한 법이죠. 이 5대 사회보험 중에서 제일 늦게 만들어진 법.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2008년부터 시행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법이
10문제가 나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이 10문제가 나왔어요. 지난 2년 동안, 10년 동안 장애인복지법.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사회보장기본법 잘 알아둬야 되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잘 알아둬야 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또 기초연금법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걸 집중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5대 사회보험 중에서는 국민연금법하고 산재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뭐 국민건강보험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취약계층,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아동복지도 나오긴 나오지만 주로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것만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그런 문제를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유인물하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또 사회복지 조사론, 또 사회복지 실천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지역사회복지론, 요게 2교시 과목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3교시 과목으로 사회복지 정책론, 또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거 유인물을 보시면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출제했던 출제 기출문제 경향이라든가 또 빈도수가 이제 많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구체적으로 그 각 장별로 우리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니까요. 요거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렸고요. 또 이런 유인물이 또 도착을 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서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난 18회 국가시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총 합격률이 33.2%, 합격자가 8,457명이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격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17회 사회복지사 시험 문제 또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대한 대략적으로 이제 출제 경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종 세트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가지고 요거를 보시면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을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 이전까지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이렇게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와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제1교시 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사회복지조사로는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건이 좀 잘 안 돼서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1교시 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또 사회복지조사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처럼 또 요 출제 경향 분석한 거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1교시는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교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40점 이하면은 가락이니까요. 불합격이니까 60점 이상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2교시 과목이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또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는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 두 과목을 했기 때문에 2교시 과목 중에서 지역사회복지론을 중간고사 이후부터 18회 지역사회복지론 시험 문제부터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출제 경향이라든가 또 기출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출을 하시고 또 제가 그것을 이제 문제풀이를 해서 정답과 오답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2교시를 하게 되면 2교시 세 과목은 다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12월 이제 중간까지는 이렇게 해서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2교시 과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요. 지금부터 바짝 좀 땡겨가지고 수업에 임하기도 하고 또 자기 주도학습으로 또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무난하게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3교시죠. 3교시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또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이 3교시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 3교시 과목은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론을 중간고사 이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주로 사회복지 정책론하고 사회복지 행정론 그 제17회와 제18회 문제를 한번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정책론과 사회복지 행정론까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2교시 과목인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 세 과목을 이제 마스터를 하게 되는 거고요. 3교시 과목인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 세 과목을 커버를 하게 되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120점, 200점 만점에 120점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통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우리 전공심화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졸업을 하면서 학사학위도 취득을 하고 또 사회복지 학사학위를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 학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졸업을 하는데 누구는 그냥 학사학위만 받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좀 섭섭하잖아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화이팅 하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중간고사 이전까지 쭉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또 법제론 이 세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해왔다라는 그런 어떤 장황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했고 또 중간고사 이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지를 띄워놓고 우리가 한번 제 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 3교시죠. 3교시 과목인 사회복지 법제론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 17회 3교시 과목인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은 51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과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3교시 과목인데요. 자, 5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의 문제는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게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를 배울 때 기본 그 총론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기본권은 헌법으로 규정된 권리를 우리가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 헌법 34조 생존권적 기본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우리가 뭐 교육을 받을 권리, 뭐 또 환경이 좋은 데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기본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근로권도 있죠. 근로권. 근데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은 뭐 있지만 이 신체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게 근로권, 근로 3권을 보장을 하고 있죠. 이건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 제 34조의 내용이죠. 이게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교육을 받을 권리이죠. 교육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로권, 또 인간의 생존권, 또 교육권, 또 환경권 이런 것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 규정이 매년마다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더라고요. 이제 18회 때도 나왔고 17회 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헌법 규정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1조부터 한 35조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이 헌법 규정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규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이와 관련된 이제 응용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52번 문제입니다.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요거예요.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게 이제 이거의 4대 보험, 4대 사회보험이죠. 여기다가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까지 포함을 하면 5대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응용이 좀 다를 뿐이죠. 이런 문제도 항상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법 중에서 제일 빨리 제정된 법은, 아니면 제일 늦게 제정된 법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문제가처럼 이렇게 빠른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연도를 잘 외워두시면, 한번 외워두시면 뭐 끝까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맞힐 수가 있는 거죠. 우리 5대 사회보험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법이 산재보험법이에요. 1963년도에 만들어졌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이 국민연금법이에요. 국민연금법은 198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8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시행은 1988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로부터 20년 납입이 완료가 되고 60세가 되는 해가 예를 들어서 40세가 됐다 그러면, 40세가 가입을 했다 그러면 20년이 된 2008년서부터 보험이 지급이 되었죠.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1986년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1988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국민연금 지급은 2008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은 199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은 2008년부터 시행이 된 법이 사회보험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963년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1986년, 그 다음에 1993년 고용보험법, 그 다음에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요 순서대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은요, 헌법 규정 중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잘 나와요. 헌법 규정을 다는 암기를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무엇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률이죠. 법률이나 법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뭐뭐뭐뭐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법령이 해당이 되죠. 법령. 법과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
우리 법의 체계에서 법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는데,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렇게 법의 체계가 잡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불문법에는 간수법, 판례법, 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법률, 명령 밑에 자치법규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에요.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쓰는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이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사회보장 기본법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 급여의 관리 체계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명시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사회보장 관리 체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 사회보장 기본법상에서 여기에 보면은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 및 개선, 이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보장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할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관리 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55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55번도 역시 사회보장 기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보장 기본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이 3번이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맞는 얘기예요. 3번이 왜 틀렸을까요?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통상적으로 답이 있잖아요. 극단적일 때 답이 없어요.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극단적인데 답이 아니거나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 문제를 볼 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3번이 답인데요. 자, 1번을 한번 읽어보면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맞는 말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총괄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정답 틀린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이 됩니다. 이 보호와 관리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여러분들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 좀 다녀오시고 좀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시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